네, 반갑습니다. 1월 9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1월 첫째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신나고 무섭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무서운 종목들로만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 종목은 아니고요. 정말 쫄리고 네, 긴장되고 막 그런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무서운 대장주 삼성전자와 현대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더 무서운 2등주 현대위아와 SK하이닉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무서운 종목 박셀바이오와 코덱스, 원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우리가 곱버스라고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코덱스 곱벅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해에 무려 36조 원을 벌었다라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올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0조. 지금 뭐 실적이 원래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 뭐 어마어마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매출만 61조, 영업이익 9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단하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요, 뭐 기대감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고요. 코로나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번 4분기 매출 완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방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인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만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오른 것 아니냐, 9만원을 찍는 정도, 이거 장기간에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뭐 개별주처럼 움직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예전에 올라갈 때 차트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러면은요, 개별주처럼 올라간 적 많았습니다. 네, 빵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 물론 지금처럼 이제 7%대 상승이 막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도 갭상승 통해서 막 엄청나게 상승하는, 즉 상승이 한번 그 삘이 받으면은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이번 연도에 실적도 좋았겠지만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배당을 더 많이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배당을 많이 챙겨준다는 거.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올라간 주가에 대비해서 배당률 2.5%만 책정하게 되더라도 10만원만 넘겨놓으면 상당히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주식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순수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여서 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는 모습,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외국인 보유 비중만 56% 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때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욕구를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런 대형주,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에 있는 종목들은요, 보통은 5일선 기준이 아니라 21선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런 대형주들은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그냥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별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잠깐 조정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8만원 정도 선까지는 뭐 전혀 무난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좀 생각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서도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8만 5천원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이 내리면 8만원, 조금 내리면 8만 5천원 요 정도 수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목의 완충 구간은 8만원에서 8만 5천원, 그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주가가 당분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승하지 않더라도 횡보를 통한 주가 유지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홀딩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이 되게 껄끄럽겠죠. 뭐 아래쪽에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상관없겠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 들어가면은 이제 변동성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막 되실 겁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서 일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요, 리스크가 일단 커진 상태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뭐 이격이 벌어지고 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수보다는 관망이 낫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이미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보시면은요, 지금 아주 대박 이슈가 하나 터졌죠. 물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의 어떤 전기차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과 지금 글로벌 전기차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애플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과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제 현대차 그룹에게 이런 것들을 협의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애플의 전기차를 현대차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플과의 이런 큰 빅 이벤트잖아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런 관심 부품주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현대차가 이렇게 25%대까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이제 2차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수와 함께 강하게 상승됐는데 갭 상승이 크게 나타났죠. 거래량도 크게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이 일단 너무 큰 대형주잖아요. 시총이 50조가 넘는 기업인데 이 정도까지 뛰어올랐다면 사실은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재료가 재료인인 만큼 지지선은 갭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23만 5천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테고요.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옆으로 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신다라면 들어왔을 때 이제는 아래쪽 지지선이 확실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2만원에서 21만 5천원 요 정도 수준까지는 와줘야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텐데 쉽게 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 볼까요? 더 무서운 이등주죠. 더 무서운 이등주.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 만도 이런 종목도 뭐 대박입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이 사실은 본주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100% 수익을 달성하면서 오늘 수익 실현을 또 조금 하기도 했는데 원금만 좀 뺐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공짜 종목으로 나눈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그만 놔둬도 되는가? 너도 절반은 팔았는데 나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에 대한 의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매도에 대한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상황, 여기 뭐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한 가지,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의 포지션이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뭐 거래량 같은 부분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어요. 단기에 너무 올라왔다는 부분 때문에 이 과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부담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는 산이 있더라도 계속 보유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애플과 현대차의 그 전기차 협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갭상승을 치고 올라간 모습이라서 지지선 때는 일단 75,000원부터 8만원까지 폭넓게 형성이 됐습니다. 주가가 어지간해서 내려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 잡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큰 변화 없이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가 유리하고요. 매수 타이밍은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이제 신고가가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너만 가냐? 나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슈퍼사이클,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요즘엔 이제 슈퍼라고 안 하고 빅이라고 하더라고요. 빅사이클, 반도체 업황 호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가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 외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반도체만 집중되어 있어서 약간 리스킹한 부분도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호황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모습, 조금 사든 많이 사든지 간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모습이고요. 드디어 시가총액이 100조까지 올라섰습니다. 제가 이 종목 시가총액을 그래도 한 150조 전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잘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부분도 크게 부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연결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14만 닉스가 되고요. 15만 닉스가 되고 16만 닉스가 되면 이제 또다시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계속 들고 가세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수익률만 한 65%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수익률 기조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여기를 보셔야 돼요. 12만 5천원에서 12만원 수준이 지금 뭐가 됐냐면 갭상승으로 인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요 12만 5천원 이상은 지켜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2만 5천원 이상에서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12만 5천원까지 내려온다면 내려올 땐 가만 놔두시고요. 지지받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보이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따라붙어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지금 12만 5천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 만족할 만큼 수익을 보시려면은 뭐 20만원대 이상은 올라가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또 뭐 지지선과의 어떤 간격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대응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완전 무서운 주식 가겠습니다. 이제 박살바이오, 진짜 뭐 어디에서 들리니까 이제 박살바이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일단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투자 위험이 있고요. 이게 상장한 이후에 만원짜리가 29만 9천원. 지금 뭐 거의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30배 올라갔나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사실 다 해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뭐 퍼 같은 거 산정도 안 되고요. 도대체 너 왜 올라갔니? 라고까지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올라갈 주식이야? 라고까지 얘기가 될 정도의 그런 주식인데 사실 이 박셀바이오의 그 거는 기대감들 뭐 일단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세포암에 대한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다음에 뭐 효과가 뛰어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증권사 그 호평도 좀 있었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 빠지는 양상이죠.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이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인데,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치우고 있다라면 여기서 사들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개인이겠죠. 개인들은 위쪽에서 바람 한번 불면 우르르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터닝하는 포인트가 나타났죠. 투자 위험까지 갔으면 사실은 거의 다 왔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일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바로 반등 쳐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차적으로는 15만원까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폭의 변동성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변화 15만원 지키지 못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직전 고점 넘어가기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면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현재 시점 비슷한 상황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는 전략을 일단 좀 말씀드려 봅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고버스 봐야 되겠죠. 고버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시장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뭐 ETF이기도 하고, 이거는 인버스인데 곱하기 2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1 내려갈 때 이만큼, 시장이 1 올라갈 때 이만큼 내려가고요. 시장이 1 내려갈 때 이만큼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될 때 베팅하기 좋은 주식인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인버스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조정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사들이면서 이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63%까지 나왔다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9%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손실률 같은 경우는 70% 육박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손실이면 사실 복구가 거의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 인버스라는 게 수익이 나려면요,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수는 계속 상승하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부양도 있고 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만 있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인버스를 공략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역발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틀어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역발상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전략을 짜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 접근하시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일단은 뭐 단기적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적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 조정이 단기적 변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아니면 주가 반등은 어렵습니다. 상승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정에 들어가도 얕은 조정 이후에는 또다시 상승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그 다음에 매도하셔서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신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상승 쪽에 베팅을 계속 해주셔야지, 이렇게 반대적인 부분에서 계속 손실을 보다가 나중에 찔끔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손실 많이 나놓고 또 한참 기다려가지고 본전왔어. 그러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 쪽에 대한 관점들은 지금 약간은 좀 접어두시고요. 나중에 시장이 정말로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그럴 때는 인버스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인버스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관점은 일단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자체가 워낙 상승에 대한 재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쪽 대응하시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종목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무서운 종목 특집이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위아, SK하이닉스, 박셀바이오, 코덱스, 곱버스 이렇게 총 6종목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대응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